반갑습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네. 대구에서. 네, 오늘은 대구 비뇨기과, 대구 코넬 비뇨기과죠. 대구 코넬 비뇨기과. 네, 대구 코넬 비뇨기과 이영진 원장님과 함께 조루증 탈출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구 코넬 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미인분과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저는 대단한 영광으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감사드립니다.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약간 힘들었습니다. 약간. 근데 뭐 약간, 예.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너무 더운데, 근데 또 저는 대구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네. 워낙 이제 더위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솔직히 대구에 있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폭염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워낙 익숙해져 있거든, 폭염에. 예. 대구는 네. 원래 더웠거든, 원래 더웠어요? 예, 원래 더웠거든. 그렇구나. 예, 그랬군요. 근데 선생님, 근데 뭘 이렇게 들고 오신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이 이제 조루증 탈출 프로젝트인데, 네. 이렇게 이 남자들이 이렇게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뒷 배경에도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남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원하는 대로 고지의 점령을 하지 못하는 조루증 남성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본 남자분들은 반드시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조루증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드시 만들어 드릴 건데 예. 네. 그런데 요 바로 나와 있는 물건 5가지가 차피디님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네. 너무 다 이렇게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네. 뭐 소주병, 치약, 뭐 커피, 칫솔, 예. 또 이거 콘돔 이런 게 다 바로 남자분들이 처절하게 노력하는 이 조루증 민간요법들이 되겠습니다. 예. 민간요법이요? 그렇습니다.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네. 바로 이 치약입니다. 치약. 네. 이 치약을 남자분들이 실제로 조루증이 심한 남자분들이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이 치약을 가볍게 좀 바르는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치약을요? 네, 그 위에요? 바릅니다. 그 위에 바릅니다. 그럼 너무 따갑지 않을까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얼얼해지면은 이제 씻어내게 됩니다. 씻어내게 되면은 그럼 이제 얼얼해진, 즉 감각이 이제 무디게 됐는데 무디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관계를 가지면은 이제 조루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처절한 첫 번째 민간요법이 바로 치약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치약을 바르게 되면은, 물론 조루증이 뭐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남자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러지 않은 남자분들이 더 많이 있고, 또 이 치약을 바르게 됨으로 인해서 기두부에 염증도 생겨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치약. 또 아니, 여기 하늘 땅 달별님이 진짜 처절하다 이렇게 정말 처절합니다. 예, 처절합니다. 예, 남자들의 어떤 조루증을 탈출하기 위한 노력은 정말 처절한 겁니다. 심지어 또 이 두 번째가 칫솔입니다. 칫솔. 칫솔을 이제 성관계를 가지는 제일 앞쪽에 있는 기두를 이렇게 칫솔질해서 또 역시 감각을 좀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칫솔질하면 또 감각을 주는 거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감각이 이제 성관계 하기 전에 이제 좀 얼얼하게 역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칫솔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얼얼하게 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조루증에 있어서 전혀 도움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제 그 피도 날 수도 있고 염증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는 어떤 이 2가지 치약 칫솔을 이용하는 이 민간요법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의학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은 전혀 증명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바로 이 3번째 놓아두었던 도구가 바로 뭔지 아시겠지? 네. 이 콘돔입니다. 콘돔. 이 콘돔을 이렇게 보통 한 2장을 겹쳐가지고 이렇게 껴온 상태에서 이제 조루증을 탈출하고자 하는 남성분들이 있는데 역시 올바른 방법이 안 됩니다. 2개를 낀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겹쳐가지고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감각은 너무 무뎌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순간에 사정이 될 수도 없는 이는 사정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역시 콘돔을 이용한 민간요법도 올바른 방법이 안 되는 겁니다.
콘돔은 그냥 이제 임신 예방, 뭐 성병 예방 맞습니다. 그런 용도로만. 예, 네.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예, 아주 정확한 네. 콘돔의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선생님 저 비뇨기과 간호사였던 거 아셨나요? 아,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아니, 진짜 너무 정확하게 콘돔의 사용법을 말씀해 주시니까, 와, 이랬는데, 와. 네. 예. 와, 박수. 근데 제가 이 동호는 그래도 조루를 많이 다루진 못했어요. 저도 네. 많이 좀 배워가려고요. 그렇지. 네. 예. 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이 커피입니다. 커피. 예. 커피요? 예. 커피네요? 커피에다가 이제 그냥 커피를 이제 성강기질에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또 조루증이 예방이 된다 이래서 민간요법으로 하고 있는 남성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건 다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어디서 이렇게 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이나 또 뭐 선후배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민간요법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커피에다가 소금을 타서 하는 이 조루증 민간요법은 역시 전혀 올바른 방법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이제 이뇨 작용이 촉진되게 됨으로 인해서 네. 만약에 커피를 마시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소변을 보게 되는 정말 이런 생각도 못 안타까운 안타까운 일도 생겨날 수가 있고 네. 또 이 소금은 전혀 조루증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방법인데도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남성분들이 실제로는 있다는 겁니다. 예. 맛이 되게 없을 것 같아요. 소금을 탄 커피. 괴로운 정도지.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조루증을 탈출하고자 하는 남성분들이 그렇게도 많이 계시는 겁니다. 바로 마지막이 이렇게 음주입니다. 음주. 예. 술을 마시고 이 빈병을 제가 갖다 놨지만은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이렇게 과도하게 음주를 하고 난 다음에 성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조루증을 벗어나고자 하는 남성분들이 있는데 이거 역시 전혀 올바른 방법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술의 힘을 빌려서는 안 되겠군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물론 사정 시간이 어느 정도 왜냐하면 대뇌 피질의 감각이 조금 저하되게 되니까 사정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 길어지는 게 본인이 원하지 않은 사정 장애가 생겨나게 되는 이거는 조루증 탈출이 아니라 사정 장애를 일으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절대로 요는 5가지 민간요법은 절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 이래서 제가 오늘 방송 초기에 먼저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소품들을 갖다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직접 다 들고 오신 제가 거잖아요. 다 챙겨왔습니다. 이거 한 명 다 드신 거 아니죠? 이제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간요법 말고 제대로 조루증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어서 알려주세요, 쌤.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네.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그 관계를 조루가 있으면 관계 가지기 전에 한번 물총에 물 좀 빼고 도움 된다고. 예. 그러니까 자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루증을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조루증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로는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습관적으로 성관계 전에 자위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성관계 시에 이제 사정감이 떨어지게 된다든지 또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 불규칙적인 성시간이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비뇨기과 의사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파워젤 바르면 좀 더 시간이 지체되는데 이건 괜찮은가요, 쌤? 그 이후려전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예, 파워젤을 바르고 관계를 가지는 남성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파워젤을 바르게 되면은 그 파워젤 자체가 이제 결국 마취 성분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워젤 자체가 마취 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취 젤에 의한 성분이 여성에게도 똑같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본인도 덜 느끼게 되지만은 상대 여성분도 덜 느끼게 되는 이런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콘돔은 파워젤을 바르고 그다음에 콘돔을 껴면 괜찮은 건가요? 파워젤을 뭐 바르고 콘돔을 바르게 되는 경우에는 뭐 일단 상대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는 전혀 없으니까 네. 그거는 상관없는데, 근데 파워젤을 바르고 또 콘돔까지도 끼게 되면은 와, 제가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는 시간 연장이 될 거는 같은데, 과연 이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제가 차마 이제 빈조리과 의사로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파워젤을 바르고 콘돔까지 끼신다. 네. 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조루 수술은요? 조루 수술에 또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요. 예, 제가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비뇨기과 의사로서 조루 수술이나 조루 시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조루 수술이나 조루 시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정말 이 방송을 보는 남성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즉, 저 같은 비뇨기과 의사한테 찾아오지 않고도 조루증을 극복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알려주세요. 첫 번째. 예, 첫 번째. 바로 심리 강화 훈련입니다. 심리 강화 훈련. 심리 강화 훈련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이런 훈련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 남성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남성분들도 있는데 이 성생활 자체가 이 성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건 전혀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생활은 음격에서 시작만 될 따름이고 결국은 이 지배를 하는 장기는 중추에서부터 지배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네. 조루증이 있는 남성분들은 한결같이 자신감이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조루증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또 다음에 조루증이 생겨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는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성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그 기능 저하가 초래되고 조루증이 생겨나고 이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남성들이 아주 손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심리 강화 훈련을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평상시에요? 평상시에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이렇게 심리 강화 훈련을 급작스럽게 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나 정말 골프를 잘 치는 분들도 끊임없이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하고 축구 훈련을 하고 그런 분들이 실전에 가서 뛰어난 성과를 발휘하게 되듯이 결국은 심리 강화 훈련은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럼 평상시에 거울 보면서 하는 건가요? 심지어 길거리를 걸어갈 때, 네. 이쁜 여자 보면서, 저 여자가 나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 나는 매력 남자야. 최고야. 나는 이제 조루증에서 벗어나게 됐어. 나는 오늘 B.O.D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자신감이 조루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난 최고의 남자가 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심리 강화 훈련을 계속해서 일상에서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계속. 예, 되풀이를 했을 때, 네. 이 되풀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그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조루증 탈출 프로젝트, 조루증 탈출에서 제가 1번으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심리 강화 훈련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선 해야 될 게 이제 자신감 회복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평상시에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겁니다. 난 최고야, 최고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이렇게 여성과 사랑하는 여인과의 관계에서 아주 본인의 최고의 성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으로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누가 저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구나. 근데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꼭 지나가는 여성분을 보고 해라라고 하는 거는 일례일따름이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염두에 두는 겁니다. 나는 이제 조루증에서 벗어났어. 나는 최고의 남자가 된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자신감 훈련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조루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비뇨기과 외래에 이제 네. 부부 동반해서 많이 오십니다. 예. 조루증 남편분들을 여성분들이 이렇게 같이 부부 동반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네. 한결같이 여자분들은 이렇게 기가 살아 있으시고 반면에 남자들은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는데요.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조루증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기가 죽어 있다 보면은 그 죽어 있는 기로 인해서 또 조루증이 초래되게 되고 계속 악순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루증을 벗어날 수 있는 너무 확실하고도 가장 1번의 방법이 바로 이렇게 평상시에 자신감 훈련, 심리 강화 훈련을 계속 하는 것만으로도 조루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한번 시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파트너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같이 이렇게 자존심을 좀 이렇게 회복하게 도와줘야.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자피님 얘기하셨지만은 정말 파트너 역할은 조루증 치료에 있어서 가지고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성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음식을 같이 먹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밥을 먹을 때는 같이 후삭 같이 먹어줘야 되고, 그쵸? 또 코스 요리가 나왔을 때는 천천히 에피타이저 우아하게 레토랑 이제 스테이크 썰이고 그다음 후식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단계별로 맞게끔 파트너와 맞춰줘야 되듯이 성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성은 항상 여성을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또 그 여성은 우리 내 사랑하는 남친이 또는 남편이 이렇게 조루증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주면서 절대로 남친이나 남편이 조루증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이렇게 항상 격려와 용기를 주는 이런 파트너 역할은 아주 치료에서 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관계를 가지는데요, 이제 조루증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때 파트너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괜찮아 이러는 것도 좀 자존심을 조금 건드릴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 역할은 결국은 이제 조루가 생겨났을 때 그거를 숨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픈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화를 나눠야 돼. 그러니까 파트너가 느낄 정도의 조루증이 있으면은 그 순간에 남자는 아주 극심한 조루증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친이 남친과 너 조루증 있는 것 같아. 왜 그래요?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너 조루증 있는 것 같아. 너 왜 이렇게 조루증이 생겨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눠가지고 같이 극복을 하는 그 길을 접어드는 게 아주 올바른 방법이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파트너가 그 조루증에 있어 가지고 등을 진다든지 각자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성생활을 하다 보면은 남친의 조루증은 계속 반복이 된다든지 악화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루증이 나타났을 때는 그게 되풀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여친이나 부인께서 이렇게 남친이나 남편의 조루증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 가지고 같이 극복을 할 수 있는, 즉 나는 당신의 조루증에 있어서 같이 걱정을 하고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 이런 생각을 상대방이 느끼게끔 하는 것도 아주 조루증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아까 어떤 분이 오빠 뭐 한 거야? 막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금기입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오빠 토끼야? 오빠 토끼야. 오빠 토끼야 하는 순간에 정말 극심한 토끼가 됩니다. 예, 절대로 거북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절대로 거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빠 토끼야, 오빠 뭐 하는 거야, 오빠 왜 이래, 절대로 금기입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은 오빠 오늘 많이 피곤했구나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오빠 피곤했구나. 아주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오빠 피곤했구나. 오빠 오늘 컨디션 좀 안 좋았네. 아주 현명한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조루가 대체 몇 분 정도가 조루인 거예요? 조루의 정의. 조루증의 정의.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시간적으로 우리가 보통 조루증의 정의는 뭐 1분 이내, 5분 이내, 또 피톤 운동으로 30회 이내, 50회 이내 이렇게 하는 남성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올바른 접근법이 안 됩니다. 네. 세상에 뭐 1분을 한들 5분을 한들 뭐 10분을 한들 상대방 여성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성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 조루증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남성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조루증에 있어서 시간의 정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어떻게 만족을 시켜주면서 그 성생활이 이렇게 마치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때 그걸 바로 조루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 완전 명언이에요, 쌤. 맞습니다. 네. 저는 주로 명언을 주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짤방에 꼭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조루증의 정의는 상대방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네. 차피님, 저 혹시 조루증에도 나쁜 조루도 있고 착한 조루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 너무 길게 하는 게 싫은데 뭐 조루가 있어서 짧게 끝났다. 그러면 좋은 지루 아닐까요? 역시 아주 역시 탁월하게 역시 알고 계시는데. 예리한가요? 너무 예리하시게. 예. 우리가 다 조루라 해서 다 해롭고 나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착한 조루도 있는 겁니다. 네. 착한 조루가 뭐겠습니까? 착한 조루는 1분이 돼도 얼마나 짧습니까? 1분이면. 네. 2분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여자친구를 만족시켜 줄 때 그 짧은 시간에 사정이 되었지만은 여자 입장에서는 착한 조루가 되는 겁니다. 그쵸. 야, 착해. 착한 조루가 되는 거예요. 착해. 착한 조루. 나쁜 조루. 정말 최악의 조루는 뭐냐? 쓸데없이 긴 거예요. 너무 너무 완벽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금, 진짜로, 이 뒤에 배경이 있지만 하산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시니까, 정말 쓸데없이 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시간만 연장시킬 목적으로 계속 이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 남자들이 시간을 연장시키려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기분 나쁜 거지.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성에 빠져들지 않게 되니까 피스톤 운동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지 시간만 연장시키려고 이렇게 억지로 길게 하는 조루증 남성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가장 최악의 나쁜 조루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도 그야말로 열과 성을 대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여친을 위하고 여친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자는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정의가 필요가 없는 착한 조루증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은지 그러면 풀어나가면 좋겠네요. 정말, 너무, 정말 제일 중요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게 결국은 이 파트너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화를 많이 나눠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는 성생활이 좋다라고 하는 거를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나가는 게 좋지. 네. 각자의 방식대로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긋난 길로 만족하지 못하는 성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파트너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남자분이 그걸 따라주지 못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유튜브 이제 동영상 주소 나갈 거잖아. 요거를 이제 남친에게 요거 한번 읽어봐. 동영상 볼래? 봐.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남친이 이제 요 질문도 딱 나왔으니까 오늘 5가지 방법을 딱 이행을 해가지고 여친을 만족하게 만드는 착한 조루증 남성이 되는 거지. 조루증은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럼 좋죠. 그럼 완전 좋죠. 맞습니다. 네. 그럼 2번째 걸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질문을 조금 받을까요? 질문 조금 한번 해볼까요? 질문을 할까요? 네. 아까 이거는 하셨고
심리치료와 카카오에서 익명님이 네. 익명으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하면서 치료 과정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루는 이제 원인이 아주 많거든요. 이 심리적, 뭐 엉경의 과민성, 또 뭐 자신감 저하, 또 뭐 파트너의 관계 시비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조루증 치료는 솔직히 우리 비뇨기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치료 중에서 가장 이제 접근이 어려운 최고 난이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 시간도 짧지는 않고 시간도 좀 길게 걸리는 편이고, 또 이렇게 만약에 본인이 해결이 안 되고 병원에 오게 되면은 약물 치료, 뭐 심리 치료, 뭐 또 시술 치료 등을 포함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바로 조루증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조루증이 해결되게 되면은 뭐 이제 병원에 오실 필요도 없고 비용도 안 들어가고 돈 시간 전략 다 되는 정말 아주 획기적인 방송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비만하고 조루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비만, 특히 이제 그 비만 중에서도 이 복부 비만이 이제 성생활에는 치명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부 비만은 이 복부 비만 자체가 엉경이 혈관인데 혈관을 누르게 되는 효과를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니까 계속 누르고 있는 시간이 짧아버리면은 이 혈관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혈관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부 비만이 있는 남성분들은 태반의 경우에 이렇게 성기능, 조루나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남성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생활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남성들은 반드시 복부 비만은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도 알려주고 그 다음 또 질문할까요, 쌤? 예. 두 번째가 바로 화투에 쓰는 고스톱 운동이 아니라 고스톱 운동입니다. 고스톱 운동.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고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스탑도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이는 이제 치료 원리를 고스톱 운동법, 고스톱 테크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우리가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여성의 이렇게 신체 내로 이렇게 삽입을 해서 계속 피스톤 운동을 똑같은 곳에 하다 보면은 똑같은 부위에서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하다 보면은 1분, 2분 이상 견딜 수 있는 남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체위를 바꿔줘야 되나요? 체위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또 이렇게 감이 왔을 때는 이렇게 여성의 이제 신체 내에서 조금 머무른다든지, 아니면은 파트너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금 성기를 엉경을 끄집어내 가지고 감이 조금 떨어지고 나면은 또 이제 이렇게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래서 이거를 고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고도 해야 되고 스톱도 필요하다. 이래서 고스톱 운동, 고스톱 테크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밀당이 필요한 거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스탑을 했을 때 여성이 싫어할까봐 스탑을 못 하겠다고. 맞습니다. 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여성의 인체 내로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약간 멈추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이제 하다가 멈춘 상태에서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세 번, 달콤한 말로. 그렇지. 사랑해 세 번만 하면은 그게 3초 되잖아요. 3초. 그러니까 그쵸. 3초 되고, 그러니까 아니면 5번 하면 5초 되고, 이러니까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아주 밀당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몸으로 사랑 말고 이제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다시 이제 몸으로 하고. 완벽. 네. 알겠습니다. 완벽. 그리고 이제 또 이 질문에도 나왔지만, 이제 이 멈추는 시간이 또 중요한데, 멈추는 시간을 또 너무 짧게 가져버리면은 이제 또 그 조루증이 악화될 수도 있고, 이제 사정을 빨리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길어지다 보면은 또 이제 발기력이 풀린다, 이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멈추는 시간은 이제 아주 의학적으로, 비뇨기과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개인이 느껴야 되는 그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제 개인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5초, 10초, 20초 이는 이제 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그 정도의 갭을 두고, 즉 그 정도 스탑 시간을 두고 이제 또 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조루증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고스톱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스톱 운동을 한 몇 개월 하면 좋아지나요? 맞습니다. 고스톱 운동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주 효과 있는 방법이 됩니다. 솔직히 제가 우리 다 같은 우리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식구들이니까 제가 아주 쑥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솔직히 고스톱 저도 솔직히 제 성관계를 할 때 저도 항상 합니다. 항상. 네. 항상 합니다. 이거는 예,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스톱 테크닉은 심지어 뭐 한두 번 하신 분들도 효과를 보시는 경우도 있고, 뭐 꾸준하게 한두 달 하시다 보면은 성생활에 있어서 이 조루증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심지어 저도 쓰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고스톱 운동법, 고스톱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친구야 님이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정명은 안 되지. 제가 어떻게 정명은 절대로 뭐. 네. 그렇군요. 그럼 결국 고스톱 방법은 평생 써야 하는 방법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효과적이고 정말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 이제 조루증 치료하시는 모든 남성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 고스톱 운동입니다. 고스톱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반복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이제 스탑이 문제인데, 스탑 할 때 이제 사랑해 너무 이뻐 쉽게 너무 이뻐 이렇게 왜 이리 이뻐 이렇게 몇 번만 되풀이하면 그 스탑 시간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충족이 채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도 모를 것 같아요. 절대로 알 수가 없지. 아니 왜 사랑해라는 말을 하니까 여성분들은 이제 기분을 좀 좋아함을 느끼게 되고, 네, 오히려 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여성분들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남자들은 이제 아주 조루증에서도 효과적인 탈출이 되는 고스톱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고스톱 운동. 그렇습니다. 김그레이지 님이 5,000원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선생님 최고라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들 사랑해 이렇게. 예. 어떤 분이 여기서 맞고는 안 되나요? 이러셨는데. 안 됩니다. 예. 재밌는 댓글 많죠. 예. 그렇죠. 예. 유튜브에 셔니카님은 여성의 질 수축이 남성의 조루와 연관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예, 아주 이거는 또 정말 오늘 질문들이 너무 좋은 질문들,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질문들만 보내주시니까 와, 제가 정말 깜짝 놀라면서 답변을 해드리는데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자분의 질 수축은 남성 조루를 유발시키는 원인도 될 수도 있고, 네. 또 조루증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 즉 이 동기의 양면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질 수축이 어느 정도로 되는 게 남자분이 좋아하게 될지, 또는 질 수축이 어느 정도로 꽉 될 때 남성분들이 사정이 빨리 되게 되는지는 그거를 여성분이 느끼든지 아니면은 또 남친과 대화를 나눠서 조금 그 질 수축의 강도를 조절하는 게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동기의 양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거 질문할까요? 사정 타이밍을 늦추면 전립선에 괜찮나요? 이제 전립선은 이제 우리가 전립선 액이 사정 액이니까 이 사정을 안 하게 되면은 전립선 액이 계속 충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안 하고 참는 방법은 전혀 의학적으로는 올바르지도 않고, 전립선에 특히 이렇게 전립선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도 되고, 또 사정을 안 하고 참는다는 것 자체가 성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가 있는 방법이 되니까, 사정을 하는 순간이 왔을 때는 남성은 사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그 유튜브에 한 분은 여자와 처음 관계를 가질 때 너무 빨리 사정이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데 처음이면 흥분이 강할 것 같은데 이 흥분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의 맛. 맞습니다. 예, 뭐 이렇게 특히 첫 관계 시에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조루증이 생겨나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첫 단계에서 알려드렸던 이런 이제 심리 강화 훈련법을 계속 멘탈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즉 준비된 남자가 미인을 차지할 수 있고 준비된 남자가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도 제가 1번에서 언급해드렸던 그런 멘탈 훈련을 계속 되풀이해 놓으시면은 아주 효과적인 성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남자가 미인을 차지할 수가 있고 만족한 성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 명언인데요, 이거? 맞습니다. 플레인 요거님이 청심환 먹고 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애국가 부르면 된다. 애국가는 너무 긴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젠 세 번째 알려주세요. 세 번째 방법. 예,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이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케겔 운동법입니다. 관략근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여자도 많이 하는 운동이죠. 맞습니다. 네. 여자분들도 이렇게 요실금 예방을 하고 이렇게 사정감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래서 관략근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관략근이 강해지면 당연히 사정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관략근 운동,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케겔 운동은 아주 효과적인 조루증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뭐 쪼은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오늘 네. 제가 아주 정확한 이제 이 관략근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또 소품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또 뭐 가지고 준비 오셨어요?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일주일 전부터 이런 거 준비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다. 뭐예요, 그게? 예, 이게 물컹거리는 이제 이 손목 운동하는 운동기구인데 제가 이 관략근 운동, 왜냐하면은 관략근을 어떻게 운동법을 알려드려야 될지를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제 몸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요렇게 바로 요겁니다. 요렇게. 네. 제가 이제 관략근 쪼는 이제 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략근은 아주 약합니다. 약함으로 지그시 쪼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지금 제가 같이 관략근도 쪼고 있고, 지금 같이 하고 예, 계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못 느끼시지만 제가 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지그시 쪼입니다. 지그시. 절대 꽉 쪼면 안 됩니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팍팍팍 예, 하는 절대 게 이렇게 합니다. 왜냐? 이 관략근은 아주 약한 근육 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렇게 강한 근육이 아니라 아주 약한 근육 다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약한 근육 다발을 운동할 때는 지그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10번 쪼았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해요, 우리. 네, 보면서. 다 같이. 자, 다 같이 어떻게? 이렇게 지그시 쪼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12번 쪼았습니다. 되게 천천히 이렇게 하네요. 맞습니다. 몇 초나 쪼아야 하나요? 하고 여쭤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쪼는 시간은 우리가 보통 한 10초 정도를 쪼는 게 아이디어란데, 그러나 그 쪼는 이제 시간은 본인 개개인에 맞춰도 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지그시 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쪼고 있습니다. 지그시 쪼는. 박근정님이 천천히 하니까 힘들다고. 맞습니다. 네. 예, 힘듭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지그시 쪼는 게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지그시 10초 쪼으십시오. 10초 쪼으셨다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 저도 지금 계속 쪼고 있습니다. 계속 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같이 하고 다 같이. 예, 우리 다 같이 하시죠. 다 같이. 이렇게 풀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올바른 관략근 운동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몇 번 해야 되나요? 예, 우리가 보통 이렇게 10초 쪼으셨다가 또 10초 풀었다가 이걸 한 번으로 해서 하루에 100번, 200번, 100번, 200번, 300번 이렇게 계속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그시 쪼은다는 거에 대한 감이 잘 안 오시면은 또 제가 언급해드리는 두 번째 좋은 방법은 항문에다가 이렇게
빨대를 꽂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빨대를. 예. 저는 한국에다가 꽂아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 이거 지금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 꽂으시는 게 아니라 꽂았다라고 상상만 하시라는 거지. 예, 꽂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건 절대로 꽂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꽂았다는 상상. 예. 다들 놀라셨어요. 좀 놀라셨겠네. 물음표. 예, 저도 지금 저 괜히 이걸 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빨대를 꽂았다라고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상상을. 다들 어이쿠야. 빨대 준비하고. 저도 괜히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대를 꽂았다라는 상상을 하시면은 그 빨대를 통해서 물을 마신다는 느낌. 물을 마신다는 느낌. 이렇게 입술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쭉 빨아들인다는 뜻의 쭉 느낌. 빨아들인다는 느낌. 네. 쭉 지금 한번 또 방송 보고 계시면은 자 느낌 감이 오시지. 그러니까 항문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물을 쑥 잡아당겨 보실. 쑥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예. 댓글 때문에 너무 웃겨서. 쉽지. 예. 큰 빨대 준비하셔도 돼. 예. 뭐 작은 빨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쭉. 그러니까 어떻게 네. 항문을 어떻게 물을 빨지? 그러니까 물을 빤다는 게 아니라 꽂아라는 게 아니라 느낌. 그러니까 빨대를 지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꽂아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그런 느낌. 절대 느낌. 빨아들인다는 느낌. 빤다는 느낌. 네. 느낌. 자, 느낌. 쑥 지금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쑥 지금 물 지금 지금 170, 200, 150 쑥 이해되셨죠? 이게 더 쉬운 네, 이해하기 쉬운 것 이해하기 같아요. 쉬우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그시 꽉 쪼는 게 아니에요. 지그시 쪼은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절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한번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문을 약간 제가 아까 운동할 때는 약간 엉덩이를 좀 뺐거든요. 이렇게 네. 아랫부분이 압박을 안 당하는 상황이 되는 상황 또는 누워있는 상황, 즉 관략근 자체가 압박을 안 당했끔 이렇게 엉덩이를 약간 뺀다든지 또는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이 될 때 그랬을 때 했을 때 가장 이제 관략근 운동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서서 할 때도 괜찮나요? 서서 할 때나 이렇게 앉아서 할 때는 올바르된 항문 관략근 운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항문 관략근은 아주 약한 근육 다발층이니까 네. 나머지 큰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에 당연히 작은 근육 운동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네. 서 계실 때나 이렇게 앉아 누르게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운동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왜냐면 네. 저희는 다 이제 알기로는 네. 케겔 운동은 앉아서 쉽게 할 수 있는 네, 운동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겔 운동법을 많이 알고는 계시는데 네.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네.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빨대라든지 오늘 운동기구라든지 제가 정말 이거 일주일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이 팁이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좋은 자리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빠스님은 항문으로 공기 반 소리 반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누우신 분도 계세요. 하려고. 네, 그렇죠. 누워있는 상태. 절대 빨대를 꽂으시면 안 되고 빨대를 꽂았다는 느낌. 느낌. 예. 쭉 빨아들인다는 느낌. 쭉 빤다는 느낌. 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0번, 200번, 300번 이렇게 10초 쪼았다가 풀었다가 쪼았다가 풀었다가 지그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풀었다가도 그냥 확 풀면 안 되고 이제 천천히 풀어야 되는 거죠. 지그시. 네. 그러면 케겔 운동 말고요, 선생님. 요가와 같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운동이 조루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맞습니다. 와, 오늘 질문들 수준들이 너무 높으시고 좋으시니까 아주 정말 제가 이 감탄을 금할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요가에서 말하는 이제 요렇게 호흡 운동법은 또 조루증 치료와 관략근 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내뱉는 호흡이 될 때 여기도 질문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되는 겁니다. 내뱉는 호흡이 될 때. 네. 잡아당기는 호흡이 될 때는 우리 몸을 흥분을 시키는 교감 신경이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뱉는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접하게 되니까 조루증 치료에서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질문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렇게 요가 호흡법을 동원한 네. 이렇게 내뱉는 호흡을 길게 이렇게 완전 내뱉는 호흡이 되셨을 때 끝에 제일 끝에 항문을 한번 꽉 조아주시는 이거는 제가 그때요? 지금 이 질문을 안 하셔도 제가 솔직히 언급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질문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뱉는 호흡을 완전히 내뱉으시고 끝 말미에 이렇게 항문 간략근을 꽉 조아주시는 이 방법은 그냥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케겔 운동법이 완전히 수행되고 나신 다음에 아주 강한 항문 운동, 간략근 운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조루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완전히 호흡을 내뱉고 나신 다음에 완전히 비워내고 난 다음에 끝에 말미에 항문 간략근을 한번 꽉 조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꽉 조으셨을 때 네. 그때 아주 이제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도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항문 간략근이 더욱더 강해지는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플레인 요거님이 딱 지금 정리해 주셨어요. 자신감 플러스 운동 플러스 사랑의 3번 그리고 명상 하면 조루 탈출할 수 있다고. 와 완벽합니다. 자신감, 운동, 사랑의 3번 명상법 완벽합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완벽합니다. 그 물개 풍동님은 귀두가 예민한데 둔감하게 만드는 법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둔감하게 만들어드리는 방법이 바로 뭐 여러 가지 비뇨기과에서 이루어지는 시술법도 있지만은 바로 제가 지금 4번째 언급해 드리고자 하는 바로 언경 훈련법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제가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바로 4번째 조루증 극복 방법이 바로 언경 기두 훈련법이 되겠습니다. 음경 귀두 훈련법이 되겠습니다. 네. 예.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위를 얘기하셨지만은 자위라고 하는 게 역시 이제 동지대 양면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위를 성관계를 하기 전에 자위 2-3번을 해버리고 1번, 2번, 3번을 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시면 조루증이 이렇게 해결된다는 분도 있는데 또 반면에 발기력도 떨어졌다는 분도 있고 사정감이 너무 둔해진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자위를 이렇게 조루증을 극복하는 훈련법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예. 자위를 하기 전에 감이 전혀 없는 단계를 1번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1번. 그 다음 2번. 약간의 흥분, 계속 흥분, 계속 이 고도의 흥분, 이제 사정이 되는 순간까지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 시간을요? 예, 이렇게 1단계부터 10단계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단계를. 네. 이렇게 단계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 2단계부터 6단계까지 이렇게 자위를 할 때 이렇게 약간의 흥분만 될 수 있도록 6번까지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 되풀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풀이 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 이제 2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가고 그것도 예, 그 다음 이제 또 2단계부터 8단계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자위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감각을 약간 이렇게 무디게 만드는 훈련만 하는 겁니다. 사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자위를 하게 될 때 이는 훈련법 2단계부터 5단계 2단계부터 7단계 2단계부터 8단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정을 하기 직전까지 단계로 가는 이렇게 언경 기두 훈련을 하게 되면 역시 조루증 치료에 아주 효과를 볼 수 있는 언경 기두 훈련법, 언경 기두 자위 훈련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극을 주다가 멈춰야 되는 건가요? 멈추고 또 2단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약간의 흥분이 되어 있는 2단계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잠깐 멈추고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멈추셔도 좋으시고 또는 이제 또 멈추도 좋으시고 계속 연결될 수 있으면 연결해도 좋습니다. 또는 꼭 2번으로 안 내려가도 됩니다. 8단계까지 갔으면은 5단계에서 시작을 해도 됩니다. 네. 5단계에서 8단계까지 가도 되고 굳이 2번으로 내려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1단계부터 10단계 즉 무반응기에서부터 사정이 되는
10단계 그 중간 선상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자위를 동원한 언경기도 훈련법이 되겠습니다. 약간 아까 선생님이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그 스탑앤고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실제 성생활을 할 때 하는 이제 실전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실전이 아닐 때 이제 이렇게 남성분들이 의외로 자위를 하는 특히 미혼 남성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는 이제 자위를 할 때 그거를 그냥 조루증에 도움될 수 있는 훈련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면 전립선이 힘들 것 같은데 괜찮냐고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9단계 이제 사정 직전까지 관계는 가지는 않고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2번에서부터 5번 약간의 감각 있는 단계, 또 2번에서부터 7단계, 그러니까 사정 직전까지 9번까지 가지는 않고 10번까지도 가지도 않고 이렇게 중간선에서 이렇게 적당히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감각을 계속 이렇게 언경기두부의 훈련을 이렇게 감각을 이렇게 탈감각화 시킴으로 인해서 실제 조루증에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위훈련법이 되겠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실 거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방송 이후로 특히 미혼 남성분들이 아마 이용을 해보시면은 아마 천하무적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천하무적이요? 천하무적이 되실 수 있어요. 천하무적이. 그렇군요. 아니 어떤 스누피님은 이분은 8까지 가면 절대 2까지 갈 수가 없다고 하시는. 정말 이 8까지 이루고 난 다음에 2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애국가를 완창해도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러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단계까지 가가지고 절대로 9번, 10번은 넘어가야 되지. 심지어 6번, 7번으로도 내려가기 힘들다는 분도 있으신데, 근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8단계까지, 근데 본인이 느끼는 8단계가 9단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단계를 조금만 낮춰 보실래요? 그러니까 6단계, 7단계, 요렇게 한번 단계를 본인이 느끼는 그 8단계를 아마 6단계, 7단계로 조금 낮춰 보시면은 아마 분명히 5번, 4번, 3번 단계로도 내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이 2단계로 오면 발기가 풀린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발기가 완전히 풀리게 되면은 새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차피님이 얘기하셨지만은 완전히 멈춰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멈춰야 되시는 분도 있고 계속해서 그냥 조금만 다른 생각만 하면 2단계로 내려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멈추어서 발기가 풀리시는 분들 멈추지 마시고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시면서 2단계로 좀 내려오시고 또는 3단계로 내려오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병강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새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호하호님은 뭔 생각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약간 무슨 생각? 그러니까 돌아올 때 다른 생각 하신다는데 그럼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면 여친과 사랑하는 관계를 내가 계속 유지할 수가 있지? 내가 또는 심지어 여자분들이 없는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여자한테 인기를 좀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예,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5단계입니다. 네. 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남성분들이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다 깜짝 놀라시는 남성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뭔데요? 예. 아까 질문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남성의 몸은 부교감 신경이 지배를 하는 순간에 사정 조절이 되고 부교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조루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 교감신경, 즉 흥분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조루증이 생겨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끔 되는 겁니다. 네. 예, 바로 체위입니다. 체위. 예, 성생활을 할 때
체위입니다. 체위. 아, 그럼 체위를 이제 예. 조루를 일으키지 않는 체위로 맞습니다. 예. 오. 그 체위가 바로 우리가 보통 남성이 이제 상위에서 하는 체위가 될 때는 한결같이 남성은 이제 교감신경이 지배를 하게 되는 교감신경 우위에 도달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됩니다. 네. 예. 반면에 남성이 아래에 있는 여성 상위가 되는 순간에 남자분들의 신체는 부교감이 지배를 하게 되는 그는 부교감 우위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대되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바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 상위가 될 때 한결같이 이렇게 부교감 신경이 지배가 됨으로 인해서 조루증을 극복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파트너와 얘기를 해서 너가 올라가 이렇게 해야겠네요. 예, 뭐 그렇게 말을 해도 되고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체위법만으로도 남성분들은 이제 이렇게 조루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또 물론 뭐 여성마다 뭐 선호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네. 여성에 따라 가지고는 오히려 여성이 상위 체위에서 훨씬 더 본인이 원하시는 성생활을 하는 여자분들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이 조루증이다라고 하는 관점, 비뇨기과 의사의 관점에서는 여성 상위 체위야말로 그야말로 완벽한 체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제가 이런 체위를 말씀을 드렸다 해서 요 체위 하나만 또 하시면 절대로 그건 또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너무 지겨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조루증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항상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지금 왜냐하면 질문 보니까 완벽한 체위 그렇게 항상 해야 되겠다. 항상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조루증이 이제 극복이 되고 나면은 이제 다양한 체위를 즐기시면 되는데 조루증이 있는 남성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조루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그 체위를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조루증이 나 갑자기 약간 신호가 왔다 하면 그때 이렇게 확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뭐 신호가 왔을 때 이렇게 여성 상위로 바꾸셔도 되고 조루증이 있는 남성들은 항상 뭐 시작 도입부에서부터 이렇게 여성 상위 체위를 했을 경우에 조루증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여성 상위가 돼가지고 만족한 성생활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네.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게 또 조루증의 습성, 생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족할 성생활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남자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자신감 극복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던 체위 하나만으로도 남성분들의 조루증은 극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무조건 5번째부터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부터 이렇게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뭐 순서적으로 하셔도 되고 네. 또 이게 각자 다 이제 심리 강화 훈련은 평상시에 하는 거고 고스톱 운동은 뭐 성생활 하실 때 성생활 할 때 하는 거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 상의도 성생활 할 때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각각을 다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나가게 되면은 정말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조루증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가지시는 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총동원해서 하시게 되면은 제가 감히 뭐 100% 말씀을 드리는데 조루증은커녕 100% 만족한 성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거 한번 방송 보시고 해보시고 후기를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예, 후기를 꼭 남겨주시고 정말 제가 오늘 해드리는 방송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비뇨기과 우리 의사분들은 정말 싫어할 수 있는 방송인데 이 비뇨기과에 갈 필요가 없어지는 그는 5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 병원에도 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시게 되면 총동원하십시오. 그냥 5가지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하시면은 조루증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카카오톡에서 10개 보내주셨어요. 10개면 얼마예요? 10,000원인가? 네. 1,000원이요? 1,000원. 아, 제가 열심히 하니까 또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네. 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네. 완전 유익했어요. 네. 들어오는 시청자분들도 진짜 많았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럼 5가지 다시 정리해본다면 첫 번째, 네. 자신감 회복. 말로. 그렇습니다. 심리 강화 훈련법입니다. 네. 심리 강화 훈련법은 평상시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거를 이제 하면 효과 있겠지라고 해서 성생활 하기 전에 성생활을 하는 순간에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러면은 정말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평상시 심지어 일상생활 할 때도 계속 되풀이하는 게 바로 심리 강화 훈련법의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그럼 두 번째가 바로 케겔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관략근을 이렇게 묵직하게 지그시 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그시 쪼는 겁니다. 꽉 쪼는 게 아닙니다. 지그시 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빨대를 선생님 빨대 그만 뽑으세요. 그거. 꼽는 게 아닙니다. 꼽는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실 때처럼 지그시 지그시 네. 지그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되풀이하는 게 바로 관략근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지그시 이렇게. 지그시 제일 중요한 게 지그시입니다. 지그시. 네. 지그시. 지그시.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다음 바로 고스톱 화투가 아니라 네. 고스톱 운동법입니다. 고스톱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관계 때 하는 고스톱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성관계 할 때 우리가 명절 때 하는 고스톱이 아닙니다. 성관계 할 때 하는 고스톱이 되겠습니다. 근데 스탑의 시간은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길게 가지면은 발기력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짧은 스탑 시간을 가지면은 또 조루증 해결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적당한 시간은 그야말로 개별 차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에서도 확실하게 몇 초 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거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남성분들이 본인에 맞추셔야 됩니다. 스탑 시간을 어느 정도로 했을 때 또 다음 이제 피스톤 운동을 하고 조루증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이 된다라고 하는 고스톱 고만해가 되는 게 아니라 고스톱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루키의 찬호님이 리듬을 타라 이렇게 딱 명언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완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오늘 명언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리듬을 타는 겁니다. 리듬. 고스톱 운동. 리듬을 타는 겁니다. 리듬. 이렇게 네. 그 리듬은 본인에게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아주 확실한 조루증 치료법이 됩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저도 제 개인적으로 성관계 할 때마다 쓰는 방법이 고스톱 운동법입니다. 확실합니다. 고스톱은 네. 네.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네. 네. 네 번째는요? 바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위훈련법이 되겠습니다. 자위훈련을 동원한 엉경기두 감각훈련법이 되겠습니다. 1단계가 무반응입니다. 반응 아예 없는 시기입니다. 10단계가 사정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걸 본인 나름대로 2단계부터 9단계까지 나누십시오. 9단계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2단계에서부터 5단계, 2단계에서부터 6단계, 2단계에서부터 7단계 이렇게 그 중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위를 할 때 이렇게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훈련을. 그렇게 해보시면은 이제 조루증에서 극복을 해서 이렇게 감각이 저하되는 효과가 확실하게 발생될 겁니다. 그러나 9단계까지 가지는 마십시오. 10단계까지 가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정하기 전까지 스스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자위는 이제 조루증 탈출에 있어 가지고 지극히 동일한 양면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자위를 너무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성생활 할 때도 많은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고
또 이 조루증 악화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자위 훈련법을 하게 되면은 이 자위 훈련법 자체가 자위 자체가 조루증에 도움될 수 있는 지극히 똑같은 이제 자위인데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네. 두구두구두 안 해주십니까? 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바로 체위입니다. 체위. 체위. 체위입니다. 성관계 할 때 체위. 성관계 할 때 체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이 이렇게 상의가 되는 순간에 남성 체위 알려주지 마요. 저희 방송 보라고. 어때요? 저희는 방송에서 보시죠. 올라간 방송.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이요. 괜찮죠? 정말 좋은 생각이시네요. 역시 여기서도 밀당 해야 돼요. 와, 역시 방송의 대가시다. 네. 와, 제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을 얘기해 주시니까. 네. 네, 그런데 여러분들과 밀당합니다. 네. 체위가 궁금하다면 늦게 오신 분들은 저희 이제 비욘드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 꼭 봐주시길 바래요. 아, 정말 진짜로 정말 너무 완벽한 밀당을 해주시니까 제가 뭐. 네. 원장님 근데 네. 진짜 궁금해서 네. 네. 조루가 결국에는 부부 사이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야, 그렇지. 근데 그러면 네. 두 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실패를 했어요. 조루로 빨리 사정을 했는데 네. 한 번 더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두 번째 해가지고 만족이 되면은 그걸 이제 되풀이해도 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같이 파트너 관계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어떤 성생활을 상대방도 만족을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여성분들은 만족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성관계를 끝내버리는 순간에 여성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흐름이 딱 깨는 흐름이 깨어지면서 여성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는 어떤 우리가 뭐 코스 요리를 먹는데 갑자기 그 갈비탕이 들어와도 만족스러워하는 여성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만족을 안 할 거잖아요. 코스 요리가 나왔으면 코스 요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관계 끝나고 두 번째를 했을 때 여성이 만족스러워하면 그렇게 나가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흐름이 깨어지게 되니까 여성은 이제 성적 스트레스를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지.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한 다음에 맞습니다. 조루증을 탈출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되시면은 정말 확실하게 제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저 아주 오래된 이제 조루증 탈출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5가지를 다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전국에 있는 모든 남성분들은 조루증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맞아요. 네. 화이팅! 선생님 오늘 질문도 진짜 많은데 네, 너무 많으시네. 네, 저희가 만약에 답변을 못 드렸다면 저희 비욘드 홈페이지에 커뮤니티 비뇨기과 커뮤니티에 글 올려주시면 선생님께서 답변 다 해주실 거예요, 그쵸? 네. 네. 뭐 질문 하나만 답변해 볼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할까요? 예. 네. 마지막으로 제가 딱 와닿는 이제 질문이 크기와 조루증이 연관이 있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제가 확 와닿았는데 네. 예, 크기하고 조루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왜 와닿았는가 하면은 저도 궁금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 통계를 내봤거든요. 통계를. 그러니까 조루증이 아닌 남성하고 조루증으로 오신 남성을 이제 음경 크기가 어느 정도로 크기 차이가 날까를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실제로. 선생님께서요? 네, 실제로. 그래가지고 제가 발표도 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조루증이 있는 남성과 조루증이 없는 남성의 음경 크기의 차이는 겨우 1.2c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2cm. 1.2cm도 그래도 조금 큰 차이 조금,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금 이 정도입니다. 이 손가락 한 마디 1.2cm 정도 차이 나는데, 네. 근데 그게 발기되기 전에 1.2cm니까 발기되고 나면 얼마든지 1.2cm가 극복이 될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루증이 있는 남성들은 외형적으로 또 성관계도 가지기 전에 발기되기 전에 그 1.2cm 그 작은 거에 대해서
엉경 크기에 대해서 위축이 돼가지고 조루증 있는 남성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게 이 크기하고 이 조루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 여성의 질은 수축력이 아주 심축력이 탁월해서 네. 어떤 남성의 엉경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지극히 본인 관점이 되는 겁니다. 주관적이네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네. 또 특히 여성분들은 작은 엉경의 남성에 대해서 전혀 개의를 안 하는데 오로지 남자분들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남성분들 절대로 크기하고 조루증은 상관없습니다. 작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발기되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올라간 거 라이크 눌러주시고 저희 방송 구독 눌러주시면 조루증에 탈출되십니다. 그쵸? 확실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또 찾아올까요? 이거 조루증의 이제 약물요법이나 아니면 수술 치료로 찾아올까요? 다음에는 한번 그렇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시기 전에 네. 카카오톡 한 분, 유튜브 한 분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네. 오늘 시청자분 많이 오셨거든요. 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요? 오늘요? 좀 많이 오셨어요. 예. 아. 예. 오늘 어떤 분 선정해 드릴까요? 저는 카카오에서는 예. 빠쏘님. 예. 빠쏘님. 아수님 어떤 내용이셨지? 빠쏘님 아까 예. 되게 재밌는 거 했는데. 예, 오케이. 빠수님, 예, 아까 기억납니다. 예, 네, 예. 빠수님. 빠수님. 축하드립니다, 빠쏘님. 예. 유튜브는 선생님 예. 누구로 할까요? 유튜브는 어떤 분 해드릴까요? 유튜브 PD님 예. 약간 올려주세요. 예, 저희 댓글도 올려- 지금 잠깐 예. 볼게요. 예. 조금 올려주세요. 예. 와, 우리 박성혁 님이 정말 많은 댓글 보내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왜 거기에 치약을 왜 발라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맞아요. 예, 너무 활발하게 해주셨으니까 오늘 박성혁 님한테 오늘 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현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진짜 유익했어요. 그쵸? 너무 재밌었어요. 네. 1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네. 네, 선생님 또 오셔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